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19일 LG 하우시스가 5% 정도 오르면서 상승했습니다. 이는 LG 내의 호재라기보다 LG 하우시스가 현대 쪽으로 매각된다는 것에 따른 반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LG그룹이 분명 애플 기아차와 함께 애플카를 만들기로 했는데 왜 LG 하우시스를 매각했을까요? 이는 순차적으로 진행된 사건을 살펴보고 그간 LG그룹의 행보를 보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LG가 모바일 사업부를 매각하는 만큼 LG그룹이 애플카를 놓친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LG그룹의 계획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LG 하우시스 관련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LG 하우시스에 대한 매각 얘기는 이미 2020년 초부터 나왔습니다. 3월 26일 기사입니다. 당시 기사를 살펴보면 LG 하우시스의 자동차 소재 사업부를 매각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차에서 자동차 내장재를 담당하는 LG 하우시스의 자동차 사업 부문을 왜 매각하려고 했을까요? 이는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3분기 보고서에서 영업이익 비중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회사의 사업 부문 중 건축자재에서는 크게 이익을 남겨먹고 있지만 자동차 소재 사업 부문은 점점 영업 손실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8년 영업 손실 88억 원, 2019년 218억 원, 그리고 2020년 3분기까지 350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말 그대로 LG 하우시스 입장에서 자동차 소재 분야는 그렇게 돈 되는 사업 부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시너지를 일으킬 가능성도 거의 없으며 이미 영업 손실도 몇 년째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매각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회사의 방향은 애플카와는 별도로 진행된 것입니다. LG 하우시스의 자동차 소재형 사업 부문 매각은 1월 26일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LG그룹이 애플카에 대한 관련 소재를 공급한다고 결정난 시기는 2020년 12월입니다. 이 얘기는 애플 측도 LG 하우시스를 통해 뭔가 얻을 생각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LG가 LG 하우시스를 팔려는 움직임을 애플이 모를 리였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LG그룹에서 애플카에 적용될 만한 사항은 LG화학의 배터리와 LG전자의 모터, 그리고 LG디스플레이의 OLED, 그리고 실리콘웍스의 반도체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애플이 LG와 접촉했을 당시의 중요한 사업 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기사는 2020년 12월 26일 나온 기사입니다. LG전자는 전기차 구동 시스템, LG디스플레이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여기에는 따로 나오진 않았지만 LG 디스플레이에는 대부분 실리콘웍스의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차량용 카메라 통신 모듈에는 LG 이노텍이 들어갑니다. LG 이노텍이 아이폰의 상당수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얘기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이 같은 공급 덕분에 26일 실적이 좋게 나와 크게 주식이 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LG U+도 5G 자율주행 통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LG U+ 또한 만년 넘버3라고 하지만 항상 일정한 이익을 내주고 있는 LG그룹의 효자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회사들은 다 흑자전환됐거나 실적이 매우 좋은 회사들입니다. 하지만 유독 이 회사들 가운데 LG하우시스의 자동차 소재 사업 부문은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LG하우시스의 자동차 소재 사업 부문을 인수하는 것은 현대 BNG스틸입니다. 현대 BNG스틸이 자동차 원단, 경량화 부품, 산업용 필름 등을 기아차에 공급해 애플카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애플카 프로젝트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LG가 모든 것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이제 LG하우시스의 일부 사업 부문이 매각된다고 해서 LG그룹이 애플카를 포기한다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왜 2016년부터 LG그룹이 전기차를 준비해왔다고 제가 제목에 달았을까요? 2018년 LG는 2016년부터 전기차 관련 개발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LG그룹이 담당하고 있는 부품을 보겠습니다. 전기차 구동장치로는 구동모터, 인버터, 차내 충전기, DC 컨버터, 급속 충전 통신 모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장 부품으로는 계기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 공조 부품으로는 전동 컴프레서와 배터리 히터를 개발했으며
전원 공급 장치로는 배터리팩과 전력 분배 모듈을 개발해왔습니다. 사실 이런 제품들은 이미 시판되는 전기차 모델에 상당수 탑재됐습니다. 특히 LG전자는 구동 모터 부품을 제공하면서 단순한 부품 공급이 아닌 개발 초기부터 차세대 전기차 기획과 설계 개발에 참여해왔습니다. 앞서 말한 부품을 이미지 말고 텍스트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LG전자, LG화학,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 모두 세계 1위에 해당하는 회사만 있습니다. 다만 LG하우시스는 저 당시에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고 2020년에도 크게 활약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돈 되지 않는 사업부를 파는 LG그룹의 행보는 애플카 관련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자금 확보 측면의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LG전자의 전장 사업 부문인 텔레매틱스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이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11월 23일 기사입니다. 기사에서는 LG전자가 글로벌 텔레매틱스 시장 점유율 20%를 찍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텔레매틱스란 차량용 무선통신 장비로 자율주행차의 근간이 되는 기술을 뜻합니다. 다양한 교통정보는 물론 차량 사고 시 긴급 구조나 도난 차량 위치 추적, 원격 차량 진단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최근 수년간 2단계 수준의 자율주행차 보급이 크게 확대되면서 텔레매틱스 시장도 덩달아 성장하고 있고 이 시장에서 LG전자는 약 2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LG전자는 인텔과 손잡고 5G 기반 텔레마틱스를 연구하고 있으며 퀄컴과도 차세대 커넥티드카 솔루션 공동 개발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동차만 안 만들 뿐이지 이미 LG그룹은 자동차 전장 시장에서 활약해오고 있고 연구 개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일수록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주목받았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그랬고 테슬라의 전기차가 그랬으며 현대의 전기차도 똑같은 기조였습니다. 다만 LG그룹은 특정 제품을 앞세우진 않았지만 이에 대한 기본 기술은 충분히 확보한 상황입니다. 애플도 LG그룹의 이런 저력을 알아봤기 때문에 LG그룹과 애플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LG그룹 전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이노텍 등 모든 회사들은 각각의 업계에서 내로라하는 최고위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LG디스플레이는 실리콘웍스와 항상 함께 움직인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실리콘웍스의 성장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LG이노텍 실적이 나왔으며 대부분의 LG 계열사들의 실적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LG전자가 모바일 사업부를 접는다는 소식은 좀 아쉽기는 합니다. 다만 불필요한 사업을 매각함으로써 LG가 앞으로 어떤 성장 동력을 추가로 확보하게 될지 기대도 됩니다. 기나긴 겨울도 끝나가고 있고 2월 설날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은 정말 변화무쌍합니다. 이럴 때 멘탈을 챙기기 위해선 반드시 몰빵은 하지 마시고 항상 분산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